오한근 법사의 해결사. 안녕하세요. 오한근 법사입니다. 답답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오한근 법사의 해결사 시간입니다. 오늘은요, 사랑을 주제로 또 이렇게 사연이 들어왔네요. 제가 한번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. 연애를 할 땐 저 없이는 죽고 못 살던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모르는 사람 대하듯 저를 대해서 너무 힘듭니다. 잠자리는 고사하고 말도 잘 안 합니다. 저는 아직 남편을 사랑하는데 이혼하자고 할까봐 두렵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사연자님의 고민은 우리 남편이 결혼을 하고 나서 전과 후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뜻이죠.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요, 처음에는요, 이 남편분이 아내분을 더 많이 사랑을 한 게 맞아요.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이 상황이 바뀐 겁니다. 지금 아내분이 남편분을 더 많이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. 왜 실제 그런 상황이 있어요. 전에는 그냥 억지로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내가 더 좋아지는 거지. 그래서 그렇게 역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, 잠자리도 안 하고 말도 안 하려고 한다. 저한테 이렇게 지금 사연을 주셨어요. 그런데 이건요, 제가 섣불리 딱 얘기를 못 해주는 게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. 왜냐하면 사람은요,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를 합니다. 남자분의 잘못인 것 같죠.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요, 결혼하기 전에 이 남편한테 엄청난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이 주는 관심이 연애할 때하고 결혼하고 나서가 조금 이게 부족한 거야. 근데 사실은 연애하기 전에는 내가 이 여자를 잡기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줘야 되는 거고, 일단은 잡았으니까 조금 그게 떨어질 수밖에 사실은 없습니다.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게 계속 30년 동안 이게 가지 않아요. 이게 환상일 뿐이에요. 사랑을 하는 시기가 있으면요, 약간 서로 간에 이렇게 서운하고 등을 돌리는 시기가 있고, 그러니까 우리가 왜 권태기라고 하죠. 그리고 그 권태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이제 정이 붙어가지고 좋아지는 그런 시기가 있고, 이런 사랑과 이런 휴식의 반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근데 지금 이제 사연자님의 지금 성향을 보니까요, 사랑과 어떤 관심을 갖다 굉장히 갈구하시는 분 같습니다. 어떤 막 사랑, 막 관심, 나한테 관심이 조금이라도 없잖아? 그럼 난리가 나. 그리고 남편을 좀 의심을 하고 혼자 막 자괴감을 가지고 내가 무슨 매력이 없어진 걸까? 무슨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하면서 엄청나게 자기만의 뭐 상상을 하면서 그게 나중에는 망상까지 번집니다. 그러다 보니까 남편하고 얘기가 안 통하는 거야. 이해가 안 가는 거지. 그 남편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정말 이 사람 너무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. 귀찮게 한다. 그러면서 나 피곤해 들어가 잘래 하면은 내가 피곤해?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. 자기 너무 변했다. 그러면서 이제는 부부 싸움이 이제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.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. 근데 지금 이 남편분이요, 회사 생활이 굉장히 많이 힘든 걸로 보여요. 그래서 아내분한테 분명히 말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. 회사에서 정말 치이고 까이고 당하고 위상사 비워 맞추고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. 근데 집에 와서 다시 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또 스트레스 받고, 그리고 또 회사 얘기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걱정이 많으니까 집안에서도 이게 뭔가 애정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하루 사연자님 날짜를 잡으십시오. 그리고 주말에 여행을 가셔가지고요, 한번 얘기를 나눠보세요. 내가 서운했던 점, 혹시 나한테 서운했던 점은 없었는지 내 입장에 대해서만 물어보지 말고 나에 대해서도 남편한테 꼭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. 계속 혼자서 고민하고요, 이게 사실은 알아봤자 불신만 생기고 사이가 좋아지지가 않습니다. 사연자님은 그래요.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, 이혼하게 될까봐 두렵다고. 근데 냉정하게 얘기할게요. 남편이 마음이 없어. 본인이랑 살 마음이 없다는 얘기가 나왔으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? 계속 끌고 가봤자 서로 간의 사이만 안 좋아지고 더 이게 상처만 되는 겁니다. 만약에 정말로 얘기를 들어봤을 때 난 너랑 살 마음이 없다,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, 그런 얘기를 만약에 들었을 때는요, 더 이상의 사실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. 그때는 정리를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겁니다. 하지만 이혼까지 가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. 사실은 거의 다 이 부부 관계라는 게요, 소통의 부재예요. 사람들은 뭐 잠자리가 안 맞아서 이혼을 했네, 속궁합이 가장 중요하네 이러고 생각을 하시는데, 이건 사실 되게 웃긴 얘기예요. 정신적 교감, 서로 뭔가 대화가 통하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 부부에서 이혼율이 가장 많습니다. 지금 그 대화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게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편한 자리, 여행을 가서 내 마음이 조금 긴장이 풀어지고 릴렉스가 됐을 때 한번 서로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 남편이 나한테 주는 관심을 갖다가 연애 때랑 절대 비교하시면 안 돼요. 당연히 연애랑 결혼랑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결혼을 해서요, 가정적이고 내 마누라밖에 모르는 그런 애처가 있는가 반면에 어떻게 보면은 되게 무뚝뚝한 성향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. 어떻게 보면 요즘에 좀 이런 얘기도 있어요. 방송이 부부관계를 망쳐놓는다.
왜냐면 왜 TV를 보면은 연예인 그 남편분들이나 그 방송인들이 너무 와이프한테 잘하는 게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그런 환상을 갖고 있어서 야, 이거 부부 관계 유지하는 게 많이 힘들다. 사실은 저게 삶이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마음이 또 이 얘기를 또 급해가지고 오늘 또 퇴근하고 들어오면 당장 자기 앉아봐. 나 할 얘기 있어. 이렇게 하지 마시고 퇴근하고 들어오면 얼마나 예민해요. 피곤하고 쉬고 싶잖아. 짜증 여기까지 난 상태야, 스트레스가. 근데 앉아서 막 그 속마음을 끄집어내서 계속 1시간 동안 얘기를 시켜봐요. 이게 말이 좋게 나가겠어요? 당연히 그 다툼이 나고 폭발할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일을 하고 퇴근하고 온 날은 되도록이면 얘기를 삼가하시고요. 하루 날짜를 잡아서 서로 간의 마음을 터놓는 시간을 가지시면요. 이거는 어렵지 않게 해결될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렇게 한번 방법을 해보시고요. 혹시라도 또 만약에 안 된다면 저한테 다시 한번 메일을 주시겠어요? 그 다음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사실은 저도 궁금합니다. 남편과의 얘기를 잘 풀었는지,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, 혹시 더 어려워졌는지에 대해서 이걸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. 한번 연락을 주세요.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솔루션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. 원래 3번 정도 상담은 받아야 돼요. 한번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해준 걸로 한번 해결을 해보시고 안 됐을 때 다시 연락을 주시면은 다시 한번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또 방법을 한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